여러분의 예금 1억이 6개월 뒤엔 7천만 원이 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2026년 3월 4일 오늘 원달러 환율이 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30% 뛰면 여러분 통장의 1억은 실질 구매력으로 7천만 원입니다. 은행 이자 3%, 물가 상승률 10%, 가만히 있으면 매년 7%씩 도둑 맞는 겁니다. 1. 500원. 이 숫자가 왜 중요합니까? 1997년 국가부도 직전 IMF 구제 금융을 받던 그 시절의 악몽이 바로 1. 500원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언론이 반복하는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라는 앵무새 같은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1997년 IMF 때보다 뼛속까지 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환율일 500원이 뚫리는 순간 가장 먼저 박살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역사적으로 모든 거대한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시간이었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계급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이 다가올 경제 쓰나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지만 버텼잖아. 우리도 버티면 되겠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일본이 거품 붕괴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엔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축통화입니다. 둘째, 일본은 수십 년간 전 세계에 쌓아둔 막대한 해외 순자산이라는 쿠션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주저앉아도 국가가 버틸 수 있는 방공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변방의 로컬 화폐에 불과합니다. 외부 충격을 흡수해줄 해외 자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외 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푹신한 쿠션 위로 천천히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콘크리트 바닥에 맨몸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서서히 가라앉는 배였다면 우리는 쿠션 없이 콘크리트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박살나는 10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IMF 때도 이겨냈으니까 이번에도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방어 기제를 완전히 부숴드리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외부 자본의 급격한 이탈과 단기적인 외환 보유고 고갈로 발생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멀쩡하게 뛰어다니던 건장한 청년이 갑자기 뒤통수를 맞고 쓰러진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급성 심장마비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극약 처방을 쓰고 살을 찢는 대수술을 하면 됩니다. 흉터는 남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장롱 속 금을 모으고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통해 V자 반등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피 끓는 젊은 인구라는 엔진이 있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제조업의 기초 체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국가 경제의 면역 체계와 자생력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린 만성 암 상태입니다. 아주 작은 외부 충격 하나만 들어와도 온몸의 장기가 연쇄적으로 괴사하고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경제의 둑이 무너지면 그 어떤 부양책을 써도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장기 빙하기로 직행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우리의 기초 체력은 왜 이렇게까지 썩어 들어갔을까요? 2026년 3월 현재 글로벌 리포트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하는 4가지 치명적인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장을 돌리고 혁신을 이끌 사람이 없습니다. 생산된 재화를 사줄 내수 소비자가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짊어져야 할 노년층 부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미래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과거 세대의 연명에만 쓰이게 됩니다. 둘째, 전 세계 1위라는 불명예, 미친 가계부채입니다. 2026년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7.5%에 달합니다. OECD 평균 70%를 훨씬 초과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금융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입니다.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훗날 세입자에게 갚아야 할 사적 부채인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가계 부채 비율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156%를 훌쩍 넘깁니다. 이게 현실 경제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매일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 소비 여력이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셋째, 피를 말리는 자본의 해외 유출입니다. 똑똑한 돈은 이미 한국을 떠났습니다. 대기업, 외국인, 강남 부자들까지 지금 원화를 쥐고 있는 건 정보가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국가 경제의 생명수인 자본이 콸콸 빠져나가는데 지혈도 안 되고 수혈도 안 되는 과다출혈 쇼크 직전의 상황입니다. 넷째, 돌이킬 수 없는 부의 극단적 편중입니다. 현재 한국은 상위 10%의 부유층이 국가 전체 부의 대부분을 블랙홀처럼 독식하고 있습니다. 돈은 인체의 혈액과 같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 머리부터 발끝의 모세 혈관까지 골고루 돌아야 건강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돈은 최상위 계층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갇혀 지독하게 고여버렸습니다. 돈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경제는 꼼짝달싹 못하는 저성장의 콘크리트 바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뭉쳐서 만든 괴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의 환율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은 왜 하필 지금 500원을 향해 폭주하고 있을까요? 뉴스를 틀면 앵무새처럼 떠드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 탓, 글로벌 공급망 불안 탓일까요? 과거에는 미국 금리가 높아서 달러가 비싸다고 변명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진정한 공포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3.5%대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500원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2월 6번째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2.5%에서 동결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가계부채 뇌관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연쇄 폭발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수많은 가정이 파산하고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지하실로 떨어집니다. 손발이 묶인 채 꼼짝달싹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외부 탓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붕괴되어 글로벌 자본이 원화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있다는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두려워하실 핵심 시나리오를 펼쳐보겠습니다. 만약 심리적 마지노선인 500원이 완전히 뚫리고 장기적으로 고착화된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율 500원이 고착화된 6개월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40대 평범한 직장인 김 과장, 영끌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원유와 밀가루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특성상 아침 출근길 주유소의 기름값과 퇴근길 마트의 식료품비가 하룻밤 새 30%, 40% 이상 폭등해 있습니다. 매수가 꽁꽁 얼어붙자 회사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행이 미쳐 날뛰는 수입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올립니다. 김 과장의 한 달 대출 이자는 200만 원에서 단숨에 350만 원, 400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평생의 꿈이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허구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에 닥칠 현실입니다. 환율 500원 시대에 가장 먼저, 가장 처참하게 박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여러분의 원화 현금 자산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는 미쳐 날뜁니다. 대형 마트, 장바구니, 식료품 가격부터 전기, 가스비,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폭등합니다. 체감 물가가 10%, 20% 오르면 여러분이 은행 통장에 모셔둔 1억 원은 실질적으로 8천만 원, 7천만 원어치의 구매력으로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지금 은행에 예적금을 넣으면서 연이자 3%, 4% 받는다고 안심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시대에 원화를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는 행위는 매일매일 내 자산을 불태워 재더미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빚으로 쌓아 올린 부동산입니다. 환율이 500원을 뚫고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 벼랑 끝에 몰린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자본 유출을 막고 물가를 때려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것뿐입니다. 금리가 한 번 더 점프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대학살이 펼쳐집니다.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드디어 터집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평범한 가정은 한 달 이자 200만 원 내던 것을 300만 원, 400만 원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월급을 통째로 털어 넣어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가구들이 쓰러지며 영끌족들의 아파트 매물이 경매 시장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한국 부동산 붕괴의 진정한 트리거, 전세제도의 붕괴가 겹칩니다. 깡통 전세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빼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갭 투자로 집을 사모은 임대인들은 당장 돌려줄 현금이 없어 파산 직전에 집을 초급매로 시장에 던집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미쳐 날뛰고 있으니 비싼 이자를 주고 사줄 매수자의 씨가 마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수와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피를 토하며 던지는 급매물 하나가 간신히 소화될 때마다 가격표가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의 지옥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포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데이터들을 정리하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조용히 달러와 금을 모아 재산을 10배로 불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는 부의 계급장을 바꿉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느냐입니다. 원화 현금은 녹아내립니다. 빚으로 쌓은 부동산은 폭락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뭘 사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금, 은, 비트코인. 왜 이 세 가지인지, 그리고 어떤 비율로 어떻게 사야 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영원한 불침모금입니다. 인류 5천년 역사상 수많은 제국이 멸망하고 종이 화폐들이 먼지처럼 사라졌지만 단 한 번도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은 것은 오직 금뿐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국제 금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5,3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무려 84% 이상 폭등했습니다. 중국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글로벌 부호들이 미국 채권을 팔고 실물금을 역사상 최대치로 싹쓸이 매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달러권의 약화와 종이화폐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을 예견하고 생존을 위해 가장 안전한 벙커에 들어간 것입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달러를 기반으로 국제 시세가 결정되는 금값은 원화 기준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최소 10%에서 20%는 반드시 실물금이나 관련 자산으로 채워 원화 타락을 해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금의 형제이자 폭발적 상승 잠재력을 품은 은입니다. 은은 과거부터 화폐이자 귀금속으로 취급받아왔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며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첨단 반도체 등 산업재로서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는 안전자산으로 가격이 방어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는 산업재 수요 폭발로 엄청난 점프를 하는 양날의 무기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하락장이나 보합장에서 꾸준히 매집해 두었을 때 금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세 번째, 21세기 디지털금 비트코인입니다.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비트코인을 단순한 도박으로 치부한다면 여러분은 21세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의 이전 기회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차트를 보시면 두려우실 겁니다. 2026년 3월 현재 비트코인은 중동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7만 달러 부근까지 하락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과 거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폭락과 극심한 변동성 리스크에 흔들려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2024년 미국 월가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며 천문학적인 달러를 빨아들였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비트코인은 글로벌 연기금과 국부 펀드조차 달러 시스템 붕괴에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무적으로 담고 있는 디지털 금으로 확고하게 안착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나 연방준비제도가 입맛대로 무한정 찍어내는 원화나 달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발행량이 2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절대 더 찍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이나 정치적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화폐 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100% 독립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자산을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어떻게 매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당장 정교하게 재조립하십시오. 자산을 안전하게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싶으신 안정형 투자자라면 생존 포트폴리오의 황금 비율을 이렇게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실물금 40%, 달러 기반 안전자산 40%,
비트코인 20%. 은은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공격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금의 비중을 쪼개어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 반드시 명심해야 할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실물금을 사실 때 동네 금은방에서 비싼 세공비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며 호구가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증권사 앱을 켜서 정부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을 통해 주식처럼 매매하시어 세금을 100% 아끼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거래소 해킹이나 파산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콜드 월렛으로 옮겨 보관하십시오. 최악의 국가적 뱅크런이나 자본 통제 사태가 벌어져 은행 문이 닫히더라도 콜드 월렛에 안전하게 담긴 비트코인은 국가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만의 지하 벙커이자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영상을 마무리하며 진심을 다해 강조합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지만 고령화, 가계부채, 자본 이탈, 양극화라는 시한폭탄이 당장 터지기 직전인 만성적 위기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 500원이라는 붕괴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일상은 무서운 속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과거처럼 무리하게 대출을 내서 영끌로 아파트를 사고 이자 몇 푼 받으며 은행에 현금을 묶어두는 옛날 방식의 투자로는 다가올 쓰나미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종이돈이 주는 헛된 안전함의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은행의 현금과 영끌 부동산은 환율 위기 시 가장 먼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모래성입니다. 대신 정부의 화폐 타락으로부터 여러분의 구매력을 온전하게 보존해줄 진짜 자산,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당장 여러분의 자산 피난처를 만드십시오. 위기와 폭락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끔찍한 재앙이지만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대피시키는 깨어있는 자에게는 내 인생과 가문의 계급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심층 분석이 경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 강력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자산 규모에 맞는 생존 시나리오를 오늘 밤 반드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